오늘 30분간 장소 변경 접견의 형식으로 접견을 했습니다. 교도관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녹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접견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거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거, 왜 하필이면 박주민이냐, 이 부분을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의원 명단들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쭉 보다가 이제 박 의원을 선택했다는 건데,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을 봤다는 거고 또 만났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야당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지금 현재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창원시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공무원에게 승진을 요구하면 승진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었는데요. 유죄를 받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해결,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리 다툼이나 증거 다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이거를 전체 윤곽을 좀 어지럽게 만드는 거, 이게 자기는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치적 큰 게이트로 이제 덩치를 키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민주당 의원을 정치로 끌어들여서 하려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저는 굉장히 어떤 진실을 밝히다기보다는 예. 이제 불순한 의도로 이제 저기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면 교도관이 참여하고 녹음도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됐다는 얘기인데, 명태균 씨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뭐 대통령의 녹취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만약 민주당이 입수할 가능성? 그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 절차에 대해서 입수를 하게 되겠죠. 사실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12월 12일 날 보자, 대신에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그날 못 간 이유가 창원교도소에서 전락이 와서 접견을 못한다, 취소됐다라고 연락이 와서 안 갔거든요. 예. 근데 명태균 씨는 그걸 전달받지 못하고 박주민 의원이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난 검찰에 제출한다 하고 이 황금폰을 제출한 겁니다. USB와 함께.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검찰이 그것과 관련된 뭐 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룬 포렌식을 다 거친 다음에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그걸 돌려받은 다음에 이제는 원래 주기로 했었던 그 민주당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게 주겠다는 거죠. 예. 박주민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명태균 씨가 그냥 고른 거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명단을 보고 내가 민주당 의원 중 누구랑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박주민 의원을 선택한 것이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의 이런 죄를 좀 감하기 위해서 좀 정치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그 황금폰이나 이런 것들 결정적 자료를 갖게 된들 명태균 씨에 대한 처벌은 전혀 감소되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초의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가 다수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런 핵심 증거를 안 줄 테니 나를 좀 보호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여당 쪽에 보낸 것이었는데, 예. 본인을 지켜줄 수 없게 됐고 사실상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사실상 포기를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건의 전말을 그냥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황금폰이라고 하는, 이 황금폰에 들어있는 이 명태균 씨 변호인에 따르면 우리 국민 모두가 들었던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김영선이 주라고 했다. 근데 당에서 시끄럽대.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녹취가 더 있다는 겁니다. 예. 뭔가 윤상현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뭔가 구체적인 어떻게 내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민주당 검찰도 아마 그 조사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명태균 씨나 아니면 그 이후에 확장되는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그 경중을 따져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차차 밝히게 될 겁니다. 예. 명태균 씨가 잠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정권이 바뀔 거라고 명태균 씨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면 또는 감형 뭐 이런 것들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부터 들어갔죠. 예. 들어갔는데 벌써 박지원 의원 뭐라 합니까? 사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야당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죄인들은, 피고인들은요, 사면 받는 걸 다 계산합니다. 그런 예. 계산 속에서 나온 맥락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들면 명태균 씨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얘기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확률을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가장 되게 낮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지금 확률을요? 확률을 엄청 낮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제가 알기로 30%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이 그 정권 교체할 확률도 뭐 50% 조금 넘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예상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낮게 민주당을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질 거기 때문에 잘 보이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 명시 측은 이 황금포 원래 없다고 했다가 또 있다고 했다가 거짓말도 많았었고요. 또 정치적인 목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 예, 일단 지금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 실제로 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그런 황금폰인 것인지 아니면 또 일부 자료만 담겨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USB도 이게 뭐 음성 녹취 파일 같은 것을 옮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전체가 다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감안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